몇 주 전부터 미국발 은행 파산 사태가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그리고 또 도이치방크 위기설로,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우리나라 은행들 제2금융권이 위험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또 인터넷 은행들이 이 지금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요건 지금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1년의 이런 과정들, 1년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발행된 제임스 리카즈가 쓴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책 제목으로는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는 출간이 됐죠. 그런데 원래 2016년 미국에서 출간될 때는요, 원 제목이 The Road to Rui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파멸로 가는 길. 이게 조금 제목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제목을 보면요, 다음 금융 위기를 대비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비밀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좀 꼼꼼하게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리카즈가 이 책 2016년에 써놓은 이 책의 내용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요, 대량 인출 사태, 뭐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이러면은 원래 예금주들이 이거 돈 빼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잽싸게 돈을 빼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SVB 은행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도 투자를 해놨었는데, 이스라엘은 눈치가 빨라서 이 예금 동결이, 자산 동결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빼내갔다고 하죠. 아주 거액의 돈을 빼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이 문제가 생기고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 은행은 그냥 파산시켜버리고 예금주의 예금은 동결시켜버리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로 중소형 은행들은 이렇게 자연 파산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서 동결을 해버리는, 자산 동결을 해버리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소은행의 자금들이 대형 은행들로 옮겨가도록,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CS는 UBS에 인수합병 돼버렸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가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1, 2주 사이에는 우리나라 은행들, 그것도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또 요 며칠 사이에는 뭐 인터넷 은행도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뭡니까? 메이저급 은행들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즉 중소형 은행들의 자금이 메이저급 대형 은행들로 이렇게 옮겨가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그 은행 고객들이 불안한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내 이렇게 뭐 조금 더 이자 많이 받으려고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또는 인터넷은행이나 이런 데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이자는 좀 적게 받더라도 큰 은행, 안 망할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기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또 이 책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순하게 이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이 제임스 리카즈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었습니다. 라임 사태라든지 또 디스커버리 사태, 이게 이제
이 금융 사건들이잖아요. 금융 사고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도 사실상 자금 동결을 해버렸었습니다. 여기에 펀드에 디스커버리 펀드나 라인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그 자금을 그냥 동결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 펀드는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몇몇 책임자들을 추궁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죠. 이거 그냥 완전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그냥 날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들, 선량한 시민들이 평생 모은 몇십 년 동안 모은 그 돈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돈이 날아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개인의 돈은 예금주가 은행에 맡긴 그 돈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글로벌 엘리트들의 계획 속에, 비밀 계획 속에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글로벌 대형 은행들 리스트가 쫙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만 살려나간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좀 모골이 송연할 겁니다. 과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2012년 키프로스라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죠. 그곳에서 두 개의 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파산을 하고 자금 동결이 들어가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키프로스 은행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2015년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2011년 그리스의 이 재무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재정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2015년도에 그리스 은행도 연쇄 파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예금주들의 예금은요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ATM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ATM 기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멈춰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ATM에 가서 돈을 찾는 것마저도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갖고 그냥 클릭 몇 번 해서 은행 돈을 찾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완전히 그냥 멈춰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글로벌 엘리트들의 비밀 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과연 우리의 자산을, 우리의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되는가?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비상사건,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린 그냥 은행에 돈이 묶여버린 채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임스 리카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라. 100달러짜리 고액권 지폐나 또는 500유로짜리 고액권. 요즘은 500유로짜리가 안 나오죠. 사실상 유럽에서 2012년 키프로스 은행 사태나 2015년 그리스 은행 사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상 이 책이 쓰여지던 2016년 그 당시에 제임스 리카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로 이렇게 22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500유로짜리 고액권 유로는 이제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 유통은 그동안에 발행해 놓은 500유로짜리 고액권 지폐를 그대로 유통은 시키는데 더 이상 이제 발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20에서 발표한 내용까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고액권으로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액권 발행을 지금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실은 고액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원래는 10만 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려고 했었죠. 벌써 10년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10만 원권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5만 원권이 발행이 된 거죠. 근데 이 5만 원권마저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고액권이 5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현금을 찾아서 일정 정도는 찾아서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임스 리카즈는 제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화라든지 은화와 같은 실물 금과 실물 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코인을 골드 코인이나 실버 코인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미국에서 발행하는 아메리칸 이글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또 이 캐나다 메이플 그죠? 메이플 리프 같은 요런 대표적인 금화, 은화는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신력이 있는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리카즈는 요런 현금을 일정 정도의 고액권 현금을 찾아서 보관을 하고 또 금화나 은화로 준비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리카즈 책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이 뭐 경제학적인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약간 이 미국의 이 뭐 내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금융의 세계들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제임스 리카즈가 약간은 좀 음모론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이분의 주장이나 이분의 논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 조금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리카즈의 주장과 그의 분석과 주장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 판단은요. 이분의 주장이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그러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